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토니모리를 시작으로 애경산업과 대명에너지, 금양 그린파워, 경창산업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재규 본부장의 종목은 FNF, 덴티움, 두산테스나, 심텍, NX 세미콘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골라오셨습니다. 뭐 반도체도 보이고 그 다른 업종들도 보이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토니모리입니다. 화장품, 토니모리, 네.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달이 바뀌게 되면서 4월 첫날 어저께 이제 중국 소비주가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달이 바뀌게 되면서 소비지가 올랐고 이 중국 소비지가 오르게 되면서 이게 조금 이제 또 주도를 또 새로운 어떤 상승 섹터로 또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하고 두 번째 종목이 토니모리 애경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 좀 무거운 종목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좋아요. 일단은 뭐 토니모리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어저께 이제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내용들하고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2월달 방한 관광객이 103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15%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중국하고 일본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이 34만 명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76%나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76%나 이제 회복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3만 명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34만 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이라 보시면 되고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 1월달, 2월달 보게 되면은 191만 명으로 또 109%나 증가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6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공통분모가 나온 게 뭐죠? 중국이죠. 중국인. 그러니까 네. 이런 공통분모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저께 중국 관광객, 중국 관련된 소비자가 좀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4월달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미용기기, 화장품 이런 것들에 투자 심리가 좀 유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도 이건 다음 말씀드릴게요. 땡.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커트해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음에 어차피 또 애경산업 화장품이니까 다음에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종목 좀 듣고요. 자,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은 처음에 어떤 종목 주셨어요? 저는 오늘 FNF라는 기업을 FNF. 처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거 이제 의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어제부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 FNF 같은 경우는 어제 중국에서 PMI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에 발표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 경기가 그래도 저점대를 찍고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FNF라는 의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명한 브랜드로는 이제 디스커버리라든지 MLB 같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MLB 쪽에서 MLB가 중국 쪽에서 많은 매출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수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로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1분기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지난 몇 개월간, 수개월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500% 정도의 거래 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이재규 본부장님의 FNF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 예고해 주신 대로 화장품 애경산업 이어서 알려주세요. 네. 사실 토니모리 다 못했죠. 다 못했는데 어차피 같은 뭐 맥락이니까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월달, 2월달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도 15억 불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것도 36%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화장품 얘기하게 되면 탈중국을 저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중국 쪽 수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4억 1,800만 불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7.7%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성이라든지 프리미엄 제품들이 어떤 수출이 증가가 기대가 될 거라는 그런 무역관광부사 무역협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계속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하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가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프라인 쪽으로 면세라든지 그리고 명동 쪽에 매장을 추가로 이제 개설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 증가를 했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흑자전이 됐는데 그런 흐름들이 올해도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어저께 좀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경 산업도 이제 화장품 부분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자분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애경 산업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매출이 1,7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7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한 10% 내외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상당히 조금 이제 판매 호조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인데 결국 이제 애경 산업 같은 경우도 화장품 부분이 일단 살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이란지 H&B 최근에 올리브영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H&B 채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쪽도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두 가지를 연달아서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도 역시 중국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바로 덴티움. 덴티움입니다. 네. 덴티움이 이제 임플란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임플란트 쪽은 원래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장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잦은 상패를 하면서 시장에서 임플란트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을 때는 덴티움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4분기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예상치, 실적치를 내놨다라는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4분기가 되면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을 제외한 전체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과 러시아 쪽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에 좀 부진했었던 구간에서 이제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임플란트 관련돼서 제가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의사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에서 만든 임플란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덴티움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제가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뭐 기술적이나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품질 같은 부분도 저는 우리 메리트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고해요. 오늘 같은 날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덴티움이라는 기업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덴티움까지 두 분이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종목들을 각각 주셨는데 다 중국 관련, 이 중국의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관련된 네 가지 종목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세 번째는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조금 짧게 볼 만한 종목이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 쪽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는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인데 지금 이제 옐런이 이번 달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죠. 중국 네. 방문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전기차하고 태양광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중국은 WTO도 제소를 또 한 상황이고요. 정말 불꽃 튀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바이오, 조선, 해운 지금 중국적 제재 얘기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좀 대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짧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장기적인 부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이슈에 의한 단기 대응,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태양광에서 뭐 하나솔루션도 있고 HG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명에너지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부가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옐렌 이슈가 있고 국내 쪽 같은 경우도 태양광 뭐 연구센터 본격 가동을 하게 되면서 국내 쪽 해외 쪽 이슈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판단해 보다 보니까 뭐 대명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명에너지가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왔거든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가장 큰 게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대명에너지가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땡. 조정을 이용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쪽도 관심을 가질 모멘텀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님이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두산 테스나라는 두산 기업입니다. 작년부터 뭐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좋다라고 이야기 나왔지만 주가가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네.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최근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스템 온칩이라고 해서 SoC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CIS라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쪽에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모바일 쪽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202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3% 정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다가 올해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가 어떻게 보면 좀 주력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스마트폰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PCB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두산 테스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바일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는 SoC를 생산한다.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올해부터는 매출에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레벨이 2, 3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CIS가 탑재가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SoC와 CIS 둘 다 모멘텀이 있고요. 모바일 쪽과 차량 쪽에서도 둘 다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 아직 뭐 시세를 보지 못한 칩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은요. 네, 다음은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인데 네, 역시. 그 유튜브 채팅창에 알라뷰님이 이제 대명에너지 28,800원에 5% 예. 매수가까지 올라올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죄송한데 28,000원은 힘듭니다. 예. 28,000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신재생 쪽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보는 건 모르겠지만 길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대명에너지 그리고 금양 그린파워가 풍력인데 이걸 단기에 준비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8,800원은 아직까지 조금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사님도 단기적으로 빨리 봐주셔야 돼요. 네네. 금양 그린파워. 네, 시간이 50초. 없어요. 알고 있어. 50초 만에 끝낼게요. 네. 다음은 금양 그린파워인데 이것도 이제 국내 쪽에 풍력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설비 14.3기가와트 확충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은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이제 21.6%까지 늘리기로 이제 계획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풍력이 전체 발전량이 1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정말 바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충을 해가지고 일단은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풍력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제지하고도 60메가와트의 그 육상 풍력 개발 예정이거든요. 최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금양 그린파워가 좀 대장으로 땡. 이제 급등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양 그린파워와 대명 에너지는 이 신재생 쪽은 단기적으로 좀 이슈 모멘텀이 발생할 때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좀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시청자분들.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칩 관련 하나 더 볼까요? 네, 이번에 심택입니다. 심택.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많았지만 그러니까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많았는데.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그 옆에 있는 종목군들 관련되어 있는 PCB라든지 기판 관련주들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HBM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만
주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크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램과 뭐 최근엔 낸드 플래시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심텍 같은 경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PCB 쪽에 관련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심텍이 만들고 있는 매출의 90% 정도가 메모리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심텍 역시도 실적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수요, 아까 전에 앞서서 제가 두산 테스나 말씀드리면서 스마트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면 심텍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쪽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인도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다 증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텍은 여러모로 올해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텍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이죠? 맞습니다. 5번째 경창 경창산업. 산업입니다. 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2, 3일 전부터 이제 샤오미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피드 울트라 7 그리고 중국 명언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21년도 3월 달에 이제 샤오미가 전기차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횟수로 4년 만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언론에 나온 뉴스 보기엔 5만 대 일단 뭐 판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샤오미 중국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8만 8천 대, 9만 대 육박하는 어떤 사전 예약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풍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들인데 테슬라가 이제 중국 쪽에서는 힘을 이제 전혀 못 쓸 것 같아요. 네. 비아디, 니오, 샤오펑, 리쌍, 화웨이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를 계속 출고를 하고 있고 가격도 쌉니다. 그쵸. 지금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직 하고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5천만 원대거든요. 거기다 보정을 받게 되면 가격이 더 다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기차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베이직하고 프로 같은 경우는 경쟁 모델로서 테슬라 모델 3를 지목을 했더라고요. 지금 중국 자국 내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무섭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국 시장을 등에 업고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무섭게 좀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 샤오미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베이징 자동차 그룹하고 협약을 통해서 샤오미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창산업의 자회사인 KCW가 이제 베이징 자동차 그룹 쪽으로 내부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창산업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5번째 종목이요. 네, 저 이번에는 LX 세미콘이라는 세미콘.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었죠.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저점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 어제 장 마감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좀 올라오네요. 그래서 네.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DDI라는 부품을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못했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이 이제 BOE 쪽으로 뭐 증착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키웠고 최근 들어서 이제 LG 이노텍은 뭐 다른 모멘텀도 있겠지만 관련돼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도 자금이 조금씩 유입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LCD에 관련돼서 DDI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LED 쪽에도 DDI를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LCD 쪽으로 관련된 그 TV 쪽의 TV 쪽의 캐파 자체가 100만 대에서 약 200만 대 정도 전년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X 세미콘이 주력하고 있는 DDI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OLED 쪽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7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TV 쪽에 대한 매출이 그 캐파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LCD 쪽에서도 늘어나고 OLED 쪽에서도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X 세미콘까지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